내년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도가 안개 속입니다. 정당 공천 폐지 여부와 안철수 신당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선거가 조기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10명이 넘는 후보군이 거론되지만 유권자 반응은 차갑습니다. 국제 사기극 논란을 불렀던 겜코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문화정책실 직원들이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시의원의 사과를 촉구한 데에 대해 해당 의원은 시민 대표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에서 개인 택시 9대가 잇따라 털렸습니다. 경찰은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20대 중반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판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정조준하며 사흘 뒤 창당을 선언하고 있지만 규칙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대진표도 가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입당 원서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원서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기 바쁘고 입력을 마친 입당 원서는 사무실 구석에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경선 방법도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현재 각 후보 진영에서 권리당원을 입당시킨 경우가 많고, 특히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은 지난해 말 13,000여 명에서 지금은 48,000여 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심이 곧 민심이 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제도 개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고위원 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확정했지만 새누리당은 미적거리고 있고 여야의 대치 전국 속에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꼽히는 안철수 신당 창당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오는 11월 24일 창당을 선언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작 안철수 의원은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이제 6개월에 앞으로 다가오는데 무엇 하나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선거 판도는 안개 속이고 입지자들의 소갈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선거 열기로 후끈합니다. 선거에 나서겠다고 뜻을 밝힌 사람만 10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정치인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던 나주시장 선거. 인구 10만 명이 넘지 않는 지역에서 시장 출마 입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임성훈 현 시장이 미래산단의 덫에 걸려 흔들리는 사이 입지자가 무려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안철수 신당 출범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지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당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신한 신인들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치열하고도 시끄러웠던 화순군수 선거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집안끼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모경 전 군수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영준 전 군수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수장을 뽑는 선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사이에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산구청장 선거에는 벌써부터 7명의 입지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전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아직은 너무 빠르지. 좀 내년 안 그래도 2, 3월 돼야 그래도 누구를 찍어줄까 하고 생각을 지금 아직은.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될 경우 선심성 행정이 쏟아지고 후보 간 비방전으로 흐르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했고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만큼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전남지사 선거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서남부 지역 후보 단일화는 명분이 없다며
반드시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도한 노인 요양시설의 다양한 학대 의심 행위를 보면 저희 취재진이 그냥 가도 쉽게 알 수 있는 걸 단속하는 곳에서는 왜 모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째인데 현실이 이렇다면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 마치 개밥을 주듯 밥과 반찬을 마구 섞어서 노인에게 먹입니다. 손으로도 못 집어먹고 밥만 구우고 이렇게 잡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위로 그 식사를 잘라갖고 식판은 이렇게 국에다 해갖고 말아주면 다 드셔. 광주의 다른 요양병원 급식실에는 식사를 마친 식판 위에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잘 드시고요. 이제 증세가 좀 심하신 분들이 원래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 특성상 좀 남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노인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놓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요양시설 실태. 구청 직원들은 단속해야 할 병원 정보들이 심사평가원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심평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그 자료는 전혀 없고 지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대로 대부분의 정보를 병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를 먼저 합니다. 신고된 거를 기본으로 지급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해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적이 들끓자 광주시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공무원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밤낮 없이 광주 일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겜코 사업이 사기다 아니다를 놓고 어제 시장과 의원 사이에 있었던 날선 공방이 결국 기관 대 기관의 싸움으로 확전됐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전례 없이 시의회에 사과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맞대응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첫날, 광주시 의회는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습니다. 발단은 광주시 문화관광 정책실 직원들이 집단으로 낸 성명서입니다. 광주시 직원들은 겜코 사업이 사기극이라는 홍인하 의원의 발언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홍 의원이 혈안 질의 도중 돈다발을 꺼내들어 마치 공직자들이 돈에 매수된 것처럼 오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질의했는데도 사과 운운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의원회가 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의원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단 성명의 배후에는 강훈태 시장이 있다며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례 없는 공무원들의 집단 성명에 광주시 의회 의원들도 발끈했습니다. 대의기관에서 서로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극 공방이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겜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또 이를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우수 도의원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남도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의원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 여수에서는 개인 택시 9대가 절도 범죄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택시에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안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곧이어 주차된 차량 사이로가 몸을 숙이는가 싶더니 잠시 후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새벽 여수 시내 3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개인 택시 9대가 잇따라 털렸습니다. 용의자들은 새벽 시간에 비어있는 개인 택시만을 골라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 현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만수 갖고 깬 것 같아요. 이제 장 보려고 이제 그랬다 돈 한 35만 원 내놨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싹 다 내가버리고 잔돈까지 다 내가버렸어요. 영업이 끝난 개인 택시에 현금을 두는 경우가 있는 걸 노린 겁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9대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검은색 모자에 후드티와 점퍼를 입은 20대 중반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학교가 소유한 첨단 장비로 개인 사업을 벌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45살 김모 씨와 김 씨로부터 돈을 받고 묵인해준 광주과기원 환경분석센터장 49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면서 받은 26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고 김 센터장은 분석 장비 이용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광주 MBC의 5.18 기획보도 33년 전 오늘이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올해의 민주언론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5월 방송된 33년 전 오늘은 1980년 5월 항쟁 열흘 동안의 과정을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증언과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항쟁 하루하루의 의미를 기록해 5.18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 공식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던 광주 전남 외국인들이 전남대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